나는 한순간의 오판이 인생 전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가 세운 호텔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바로 그날 아침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강선우다. 올해로 73이 되었고 과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급 호텔 체인을 일군 사람으로 불렸다. 맨손으로 시작해 전국 주요 도시에 15개가 넘는 특급 호텔을 세웠고 그 덕분에 누렸던 명예와 부를 평생의 보람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흐른 어느 겨울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이 그 모든 자부심을 흔들었다. 그 헤드라인 속에는 내가 세운 C의 호텔 체인이 과도한 비용 절감과 불친절, 그리고 위생 문제로 매일 같이 도마 위에 오른다는 사실이 크게 적혀 있었다. 그 기사를 읽는 동안 식탁 위의 차가 어느새 식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에 안 좋은 예감이 스며들어 차마 그 차를 마시지도 못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 한동안 요양 생활을 했고 그 사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내 곁에서 항상 아침 식사를 챙겨주던 집사 김종우가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오늘 식사는 입에 맞으셨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종우 씨, 지금 호텔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알고 있었나? 김종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 시선을 회피하지 않았다. 직원 몇 명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내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삐걱거린 걸까? 그걸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러자 김종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워낙 현장을 자주 다니셨지만 지금은 조금 쉬셔야. 나는 테이블에 손바닥을 꾹 누르며 의지를 드러냈다. 더는 그냥 있을 수 없네. 그런데 문제는 회장 신분으로 가면 전부 치장된 모습만 볼 테지. 진짜 문제를 보려면 손님도 직원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야 할 거야.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하려고 해. 김종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노숙자라니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나는 오히려 그 말이 확신을 굳혀주는 것 같았다. 달리 방법이 없네. 내가 만든 호텔이라면 내가 직접 있는 그대로를 확인해야 해. 치장을 걷어낸 민낯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 결국 김종우는 더 말리지 못했다. 내 결심이 확고함을 느낀 그는 곧장 전문 분장사를 섭외하고 옷장 한 구석에서 가장 낡은 외투를 꺼내왔다. 나는 오래전에 입었던 색이 바랜 코트를 매만지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이곳저곳 달아해진 솔기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아무 연고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 그저 번듯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 하나로 몸을 굴리던 내 모습. 그 시절 나는 세련된 옷 한 벌 살 돈조차 없었으니 낡은 외투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분장사의 세심한 손길이 얼굴 곳곳을 지나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세이 호텔의 창업주 강선우가 아니었다. 주름살이 훨씬 깊어졌고 삶에 지친 때가 덕지덕지 묻은 듯한 얼굴이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허리는 일부러 살짝 굽히니 남루한 기색이 훨씬 진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눈동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김종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길이었다. 낡은 가방 하나에 간단한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몇 벌만 넣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꽤 찼지만 오히려 그 싸늘함이 오래전 내 가난했던 청춘을 떠올리게 해주어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버스를 타고 강남 본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 시절의 내가 다시 돌아온 기분이 드는군. 아무런 보호막 없이 도심 한가운데로 뛰어든다니 몸은 늙었어도 가슴은 어린 시절처럼 뛰었다. 한때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 사이에서 시류를 헤치며 살아남아 결국 전국 20개가 넘는 특급 호텔을 세웠다는 사실이 꿈같이 느껴졌다.
강남 본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자 눈앞에는 커다란 금빛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몇 년 전 리모델링 비용을 거하게 들여 외벽을 장식했던 그 로고였다. 지금은 그 화려한 빛이 오히려 뭔가 공허하게 보였다. 나는 낡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호텔 정문 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더듬거리듯 말을 걸었다. 분장 때문인지 노숙자 행색이 너무 티가 나는지 그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내 모습을 곁눈질했다. 낡은 코트와 구부정한 자세 얼굴에 억지로 그려 넣은 주름이 의심스러웠을지 몰랐다. 손님 예약이 없으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객실이 꽉 차서요. 나는 속으로 실소가 나왔다. 얼마 전 김종우가 건네준 자료를 보면 본점 객실 점유율은 60%도 채 되지 않는 상태였다. 절대로 꽉 찰 리가 없었으나 나는 당연히 그런 사실을 모른 척해야 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요. 잠시라도 몸을 녹이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나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시선으로 쳐다봤다. 객실료가 꽤 비싼데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최소 15만 원 이상 하거든요. 처음에는 12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직원이 일부러 더 높은 금액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라도 내쫓고 싶나 보군. 나는 주머니에서 일부러 꼬깃꼬깃하게 구겨둔 지폐를 꺼냈다. 10만 원 정도만 보이게 손으로 가렸다.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부족하면 조금 더 모자란 걸 마련해 볼 수 있어요. 직원은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께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객실이 없습니다. 내가 굳이 한마디 더 하려던 순간 옆에서 체크인을 하던 젊은 부부가 힐끔 이쪽을 바라봤다. 남편은 주방장 제복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고 아내는 편안한 옷차림에 밝은 인상을 지녔다. 둘 다 아직 어린 티가 났는데 내 행사액을 보더니 어딘지 모르게 연민 가득한 표정이 되었다. 저희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방값을 좀 도와드릴게요. 날이 많이 추운데 밖에서 밤을 지내시긴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그들의 따뜻한 제안의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호텔에서 정작 나는 구걸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나마 도움을 준 사람이 손님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면서도 묘하게 감사했다. 프런트 직원은 난감해하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이 젊은 부부가 제시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여자 쪽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싶었어요. 그저 그뿐이에요. 그 목소리에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 있었다. 동시에 내 마음엔 복잡한 심정이 일었다. 모두가 경멸하며 밀어내는 이 노숙자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푼 건 참된 손님이라니. 호텔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직원들이 먼저 신경 써야 하는데 정작 현실은 반대였다. 내 마음이 쓰리게 아팠다. 결국 체크인을 마치긴 했지만 프런트 직원은 제 방번호와 카드키만 툭 건네고는 등 돌려버렸다. 저쪽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 안내도 없이 가버렸다.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성의한 태도였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그 부부가 내 낡은 가방을 들어 주려고까지 했다. 나는 몸둘바를 몰라 하면서도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다. 남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별 말씀을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오늘은 그냥 마음이 동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내 역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3층 한 구석에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몰려왔다. 창틀 곳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누렇게 변색된 얼룩이 남아 있었다. 어쩐지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풍경도 휑해 보였다. C 호텔 본점의 객실이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에어컨 스위치를 켰더니 낡은 모터 소리가 크게 울렸다. TV를 켜보니 화면이 약간 흔들리고 채널에 따라 소리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룸서비스 버튼을 눌러 간단한 물이라도 주문해 보려 했지만 전화가 처음에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만에 통화가 됐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물 필요하시면 복도 끝 자판기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 목소리 속에는 차가운 무관심이 묻어 있었다. 한때 나는 손님의 만족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운영 매뉴얼을 구상했다. 각 지점마다 룸서비스 담당팀을 둬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반복 교육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판기를 쓰라니 정말 이곳이 내가 세운 호텔이 맞나 싶었다. 그날 밤 옆방에서는 투숙객이 직원과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복도 쪽에서도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언성이 오가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다. 내 마음도 함께 뒤흔들렸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게 한두 번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야. 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증거지. 그런 불길한 결론이 떠올라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다음날 아침 로비로 내려가자 무료 조식 뷔페가 진행 중이었다. 나는 간단히 빵이나 죽이라도 먹어볼 요량으로 식당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미 몇몇 손님이 테이블 앞에서 항의하고 있었다. 밥이 식었잖아요. 빵은 너무 딱딱하고 계란 프라이는 타고 직원은 조금 뒤에 새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이는 불만을 품고 식사를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 시절이라면 주방장이 직접 뛰쳐나와 진심으로 사과했을 것이다. 손님의 작은 불편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 내 경영 철학이었으니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는데 어제 나를 도와준 그 젊은 부부 중 아내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살짝 수줍은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카메이. 어제 추운 날에 많이 힘드셨죠? 사실 제 남편이 이 호텔 직원이에요. 정확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그를 다시금 떠올렸다. 지난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절하게 나를 챙겨주던 청년이 바로 이 호텔의 직원이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즘 경영진에서 비용을 급격하게 줄이라고 하다 보니 재료며 인력이며 다 감축됐대요.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마음이 철렁했다. 결국 경영진이 수익률만 따지며 내가 세워둔 원칙들을 무시해버린 모양이었다. 혹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하고 묻자. 그녀는 약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본점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도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이후 나는 아침 내내 호텔 곳곳을 돌아다녔다. 노숙자로 보이는 나에게 관심을 두는 직원은 거의 없었기에 오히려 숨겨진 진실을 더 쉽게 볼 수 있었다. 청소 담당 직원은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한층 전체를 맡고 있었고 장비는 낙후되어 있었다. 세탁실에는 쌓여만 가는 린넨 더미가 나뒹굴고 주방에도 신선도가 의심되는 재료가 일부 눈에 띄었다. 어쩔 수 없죠. 예산을 줄이라고만 하니까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요. 주방 한쪽에서 만난 직원이 그렇게 중얼거리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내놓자고 외치던 옛 시절이 아득해졌다.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손님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한 끼였는데 지금은 그 자부심이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직원들은 초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어제 내 숙박비를 도와준 젊은 부부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을 간직하고 있구나. 나는 그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날 밤 객실로 돌아온 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일일이 적었다. 오래된 시설 인력 감축 직원, 복지 미비 식자재 품질 저하, 페니 종이를 긋는 소리가 사방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분장을 지울 시점이 왔다고 느꼈다. 노숙자 행사액으로 여기 머무르는 것은 이틀이면 충분했다. 더 이상 참혹한 현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서 더덕더덕 칠해진 화장을 벗기니 원래의 내 얼굴이 드러났다. 주름진 피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가장 낯선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로비로 내려갔다. 그리고 지배인을 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급 정장을 빼입은 지배인은 처음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름을 밝히자 깜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저희 창업주이신 강선우 회장님이 직접 오셨단 말입니까? 금세 소문이 퍼졌는지 로비 뒤편 복대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지배인에게 전 직원 집합을 지시했다. 지배인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나의 엄중한 표정을 보고 곧바로 연 회장의 명령을 내렸다. 조금 뒤 본점 각 부서 직원들이 대연 회장으로 몰려들었다. 프런트 데스크에 불친절했던 직원 청소 담당, 아주머니 세탁실 직원,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까지 모두 한자리에 섰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세이 호텔을 세운 강선우입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노숙자 행사액으로 로비를 서성이던 사람이 이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니 당혹스럽기도 하리라.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전을 내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불친절한 응대에 청결하지 않은 객실 주방에 낮은 사기와 부실한 식자재까지 낱낱이 밝혔다. 특히 프런트에서 날 내쫓으려던 직원 얘기에 이르자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 직원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연 회장 안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책임은 나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은퇴한 내가 무책임하게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이곳을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한 결정권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피해를 줬지요. 뒤편 한쪽에서는 새로 임명된 임원들이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단호히 선언했다. 오늘부로 나는 최고 경영진을 전면 교체합니다. 비용 절감만을 외쳐 이곳을 황폐하게 만든 이들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객실 수십 개를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무리한 운영은 그만둘 겁니다. 연 회장 구석에서 작게 환호성이 터졌다. 나는 그쪽을 바라보니 청소 담당 아주머니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 보였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기대감 어린 눈빛을 되찾았다. 둘째로 시설 리모델링을 전면 실시합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낀 침구는 세이 호텔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달 안에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해 객실 상태부터 복도 식당, 심지어는 직원 휴게실까지 모두 바꾸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여기저기서 활기가 돌았다. 요리사들, 세탁실 직원들, 프런트 직원들까지도 웅성대며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제 나를 노숙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도와줬던 몇몇 직원들을 떠올렸다. 끝으로 어제 내가 노숙자로 변장했을 때 진심으로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는 특별 승진과 포상을 할 겁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기본을 행동으로 증명한 분들에게는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놀란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젊은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아내 역시 잔잔한 미소를 띠며 손을 꼭 모았다. 작은 박수가 장내 곳곳에서 번지듯 터져나왔다. 나는 그 박수가 차츰 크게 퍼지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오랜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의 집합은 길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다.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강남거리 너머로 어떤 희망이 솟아나는 듯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 호텔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내가 직접 공사 과정을 매일 점검했고 청소 인력부터 주방 인력까지 대폭 충원했다. 예전처럼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대충 때우지 않고 정식 채용을 통해 직원들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었다. 월급과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고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지시했다. 지배인과 실무 관리자들은 내 지시에 발빠르게 움직였고 전체 팀원들도 새롭게 활력을 되찾았다. 주방에서는 우선 식재료부터 전면 개선했다. 신선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 검수팀이 매일 주방을 확인했다. 당장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했지만 난 예전부터 고객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돈만 벌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실패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한 달 뒤 리모델링을 마친 본점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로비 바닥은 반짝였고 벽면 조명은 따뜻한 빛을 내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곰팡이 냄새가 심했던 객실들은 새로 단장되어 쾌적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랑했다. 침구는 최고급 소재로 교체되었고 에어컨 소음 문제도 전부 해결했다. 사람들은 호텔이 원래 이랬나 하며 놀랄 정도였다. 프런트 직원 역시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그 태도는 예전처럼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영처럼 느껴졌다. 나 또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다.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습니다. 예전보다 예약률이 크게 올랐고 고객 만족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나는 호텔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돌아다니며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했다. 청소 담당 아주머니들은 이제 혼자서 방을 수십 개씩 돌지 않아도 돼서 몸이 훨씬 편해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주방에서는 새로 들여온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손질하느라 분주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특히 어제 나를 도왔던 젊은 부부가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덕분에 승진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제복 가슴 부분에는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수석 조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내는 환한 미소로 복부를 살짝 감싸 안고 있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아직은 초기지만 다들 축하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이 호텔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을 지나 식당에 들어가 보니 뷔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하고 정갈한 음식이 가득했다. 딱딱한 빵과 식은 밥 타버린 계란 프라이 대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식단이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 며칠 뒤 총지배인이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 안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급격히 오른 고객 만족도 통계와 다음 달 예약이 이미 꽤 차 있다는 예측이 들어 있었다. 나는 흐뭇하게 서류를 넘기다 물었다. 다른 지점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점에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니 다른 지점들도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직원 사기 역시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는 속으로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내 눈앞에는 옛날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이 언뜻 겹쳐졌다. 열정과 자부심으로 사업을 키워온 그 시절대로는 한없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새로운 행사를 제안했다. 이름하여 따뜻한 하루. 매달 하루씩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하룻밤 무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노숙자로 잠시라도 살아본 뒤로 소외된 이들의 추위를 깊이 체감하게 됐다. 호텔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였다. 회장님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손님들 반응도 아주 긍정적이고 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네요. 총지배인의 말에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호텔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의 온기를 전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사내봉사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직원들은 주말마다 인근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았다고 들었다. 특히 수석조리장으로 승진한 그 젊은 남편이
주방 봉사팀을 꾸려 직접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늦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로비가 유난히 분주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전에 내게 청소 업무가 너무 힘들다며 허리를 짚고 한숨을 쉬던 청소 아주머니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딸과 함께 나타나 있었다. 딸은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회장님, 이곳이 많이 바뀌어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직원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딸 결혼식을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꼭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밝았다. 한때 허리를 짚으며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던 분이 이제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뭔가 축복받는 느낌을 자랑스럽게 뽐내고 있었다. 나는 울컥한 마음에 물론입니다. 반드시 축하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잠시 후 웨딩홀로 들어가니 정말 환상적인 장식과 음악이 어우러져 있었다. 꽃길을 따라 걸어가는 신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손님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 호텔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에 다시 녹아들기 시작했나 하고 감회에 젖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맛본 음식은 말할 것도 없었다. 주방 직원들이 정성을 다한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고 예전처럼 차갑게 식거나 탄 음식이 전혀 없었다. 종업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의 요청에 밝은 미소로 응대했다. 이 웨딩홀 구석구석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는 내가 한때 꿈꾸던 호텔의 본질 그대로였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추억을 만들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공간. 그게 바로 내가 세아 호텔을 세울 때 간절히 바랐던 일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 도심 건물숲 사이에 펼쳐진 석양이 눈부시게 물들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한동안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뒤 나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완전히 물러나야겠다는 것.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일시적으로 경영에 개입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너진 구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 결국 나는 새 경영진에게 모든 실권을 넘기는 공식 서류에 사인했다. 예전에는 가장 아끼는 내 자식 같은 호텔을 놓는 게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호텔 직원들부터 이곳을 찾는 손님들까지 모두의 노력과 애정이 이 공간을 다시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지켜낼 호텔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은퇴하시는 겁니까? 총지배인이 물었을 때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여한이 없습니다. 이 호텔이 내 손을 떠나도 잘 굴러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었다. 그래도 나는 때때로 호텔을 찾아가 손님이나 직원으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곤 했다. 어느 날 로비를 지나다가 예전에 내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던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다시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뛰어난 응대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 중이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고 발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눈빛에서 그 배움의 흔적이 엿보였다. 주방에서는 그 젊은 조리장이 새 메뉴를 개발해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내는 곧 아이를 낳았는데 호텔 동료들이 모두 아이를 축복해 주었단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노숙자로 변장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라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노인에게 냉정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따뜻함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든 씨앗이 되었구나. 내가 가장 기쁘게 느끼는 건 이제 이 공간이 숫자로 된 실적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란 사실이었다. 봉사 동아리와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 직원 상호 간에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호텔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다시금 손님들에게 전해져 새로운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다. 누군가는 여기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했고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뜻밖의 위로를 받았다.
그런 기적이 쌓여 호텔의 가치가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었다. 어느 겨울날 나는 다시 한번 본점을 찾았다. 출입문을 열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따뜻한 조명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내가 잘 지냈는지 물어왔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호텔이 잘 돌아가고 있군요. 그 직원은 나에게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호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요. 나는 대답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로비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어느 해보다 포근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금빛 로고가 밤하늘 아래서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오래전 내가 묵었던 객실과 복도 주방 청소실 풍경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지. 하룻밤 새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또 사람의 몫이구나.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렸다. 나는 낡은 가방을 들고 체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호텔 외관이 빠르게 멀어져 갔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따뜻함과 사람들의 마음만은 내 기억 안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힘들고 추운 날이 오더라도 그 온기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나는 이미 보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잘 지내길. 그 작은 인사를 끝으로 나는 오래도록 품어온 시아 호텔에 대한 미련마저 부드럽게 놓아버렸다. 비록 인생에 많은 시간을 바쳐 만든 곳이지만 이제 그곳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내가 남긴 작은 씨앗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온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물끄러미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창밖에는 희미하게 남아 봄을 알리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